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로 토양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번 시간에 식물 유기산을 이야기했고, 전번 시간에는 이제 뿌리로 분출물, 분출물, 근산이죠. 근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자연의 생태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이제 기초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총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토양부터 작물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총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론은 다각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렵고 이 생물을 다룬다는 게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간헐적으로 이제 조금 귀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에 이제 강론 때 이제 쉽게 알고 쉽게 A는 B다, B는 C고 이렇게 해서 유용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의 생태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난하다. 생태계는 매우 복잡하다. 토양 생태계는 매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생태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 복잡한데 토양 생태계는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생태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생물 생산입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은 주 목적이 생물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물을 키워서 거기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것이 다른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토양이 하는 일은 생물의 배양 또는 분해 정화를 하고요. 토양이 또 양분의 수분, 탄소 등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토양이 양수분, 탄소 등을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각종 산업원료를 공급한다. 산업원료야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좀 협소한 남한 같은 데서는 어떤 원료가 나온다는 걸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존. 지구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위한 보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 지금처럼 참 다양한 변화가 있고 또 지구 환경이 좀 악순환이 지금 거듭되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농사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고 흥미롭게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여러분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는 저도 이제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공부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즐겁습니다. 자연의 생태계를 먼저 봐요. 우리는 토양을 생태계를 보기 위해서는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를 보면은 대기권이 있고요. 대기권은 주로 이제 기체로 돼 있죠. 산소, 탄산가스, 질소가 이제 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이 있죠. 우리 주로 이제 농업은 생물권에 속하죠. 식물, 동물, 미생물들이 공존하는 생물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자연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석점 또 퇴적층이 있죠. 암석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 있으면 수권이 있어요. 물권 물이 이제 물이 지하수가 있겠죠. 물이 그리고 이제 물에 녹아 있는 각종 용매, 용질, 기질이 있겠죠. 이래서
자연의 생태계는 다양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복잡하지만은 조금씩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해가면서 농업을 향상성을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토양 생태계를 보면 토양 생태계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흐름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물질이 순환이고요. 분해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생물적, 생물적 환경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이것이 이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대기권이 있고 생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석권이 있습니다. 토양 입자를 말하죠. 암석권은. 물권은 이제 토양의 용액을 말하고요. 토양 용액. 또 이제 생물권은 유기물과 생체량 그런 게 있죠. 대기권은 이제 토양 공기. 이것들이 이제 4개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보면은 대기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대기권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게 대기권에서 지구 환경이 순환이 되죠. 그러면 비가 오면 표층에 이제 물이 고이고 암석층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물이 들어가서 미생물들이 활성해서 생물들이 싹이 트고 움이 트서 생물들이 자라나는, 그리고 자라나는 식물을 또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고, 그래서 자연의 순환을 말하는 순환. 그게 자연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순환에서 토양 생태학은 우리가 토양을 이제 공부하는데 대기권하고 이제 대기공기층이죠. 물권하고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토양과 함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선은 없지만은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관계를 구명하는 토양의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토양학이 좀 광범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양 내에 절대량의 양분이 결핍되었던 과거 척박했던 그런 농경지에서 그 당시는 척박했을 때는 다량 원소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대되고 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다량 원소 갖고 안 되고 각종 미네랄이라든지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그 기후에 적응해서 기후 환경에 적응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과학적 사고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시대에 왔다.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다. 기술은 3이고 운이 7이다. 지금 농사는 기술은 조금 필요하고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이 날씨가 좌우한다. 농사는 날씨가 짓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절감할 겁니다. 기술 운칠기삼이다. 지금의 농사는 운칠기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기에서 이제 탄소의 순환을 봅니다. 이 탄소 순환을 보면 예를 들어서 탄소 먹이사슬이 이제 탄산가스와 물에 의해서 강합성이 이루어지면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또 자란 것을 동물이 먹고 호흡을 하면 대기 중에 또 CO2를 내놓고 이것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또 분해가 되고 그 생물의 사체 배설물들이 세균이라든지 또 지하 자원들이 석유나 석탄을 해서 또 공장에서 돌리면 탄산가스가 나와서 지구 환경이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가행이 돼서 지금은 이 자연이 조금 흔들리는, 지구가 좀 아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구의 마음이 지금까지 참 지구가 편하지 않고
마음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좀 고통스럽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질소의 순환을 보면 질소는 대기 중에 질소가 79%가 질소죠. 79%가 대기 중에서 그것을 이제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들이 질화작용에서 암모니아태가 질산태로 되어서 토양에서 질탄되죠. 이게 탈질작용하면 다시 질소로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식물이나 식물이 먹고 또 동물이 먹으면 이것이 또 사체가 돼서 분해되어서 다시 암모니아태로 돼서 질산태로 되는 그러니까 암모니아태로 되어서 다시 질소가 암모니아태로 돼서 단백질이 되는 아모니오산이 되고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소의 순환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농업에서는 이제 우리 가축을 키웁니다. 가축을 농사를 지어서 거기 농작물이 이제 가축이 분해돼서 유기물이 분해돼서 또 암모니아태가 되고 질화가 돼서 탈질이 돼서 공기 중의 질소가 이제 날아다니는 환경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구상에 일어나는 질소의 순환입니다. 질소의 순환 간단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메커니즘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지역이 지금 피해를 당할지를 모릅니다. 어느 지역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가뭄다든지 또 홍수가 난다든지 이게 어느 지역에 누가 피해를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운칠기사입니다. 농사는 운칠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의 토양 생태계에서 보면 미생물이라든지 각종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공존하는 유기체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세균들이 우점입니다.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양 1평방미터에서 이제 거기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원충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많은 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세균이더라. 방성균, 세균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생동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동물,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살고, 그 위에는 이제 진드기라든지 엉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톡톡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원형동물들, 이런 다양한 원형동물들이 이제 살고, 위에 이제 곤충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고, 그렇게 이게 다양한 복잡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양 1제곱센티미터, 1평방미터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살고 있다. 유기물이 이제 이거는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작용을 하겠죠.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핵심은 이것들에 의해서 유기산을 많이 만들어서 작물이 유용한 작물이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익한 거는 잘 될 거고 유익하지 않고 해충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그런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동식물과 토양 미생물의 관계를 보면 이제 뿌리 근권의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운집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들 이렇게 보시면 뿌리 근권입니다. 여기 그걸 뭐냐면 공생균이에요. 마이코리잘이라고 하는 마이코리잘 공생균. 마이코리잘 뿌리 털에 막 송송하게 붙어갖고 이렇게 군권에 이제 달라붙습니다. 때로는 공생하기도 하고 기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영양소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물도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식물이 공급받는 그런 것 있어요. 약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거기 이제 군권입니다. 그것은
뿌리 근권에 있는 마이코리자 하는 거는 근권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공생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영양소를 주고받는 테이크 앤 기브 앤 테이크 형식으로 자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로 나무를 보면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권을 접종한 소나무하고 공생균을 접종한 거 안 한 거 하면 천 차이 나죠. 공생균을 접종한 마이코리자를 접종하면은 식물이 생육이 왕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근권에 유익한 공생균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작물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생육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통기성이 입단하든지 양수분의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데 미생물들이 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균사나 내피, 에피, 근권이 외생균권이 이제 피청에서 세포벽을 침입하지 않고 피청 세포 주변에 그러니까 공생균은 내생이 있고 내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균이 뿌리털이 싹 침범 세포까지는 아니고 세포 밖을 감싸는 거죠. 세포 밖을 감싸서 세포 내로 물이라든지 양수분을 미생물에 의해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게 내외생균이다. 이게 이제 주로 소나무에 이제 소나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송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송이가 이렇게 한 개가 티 나오려면 그걸 이제 시루떡이죠. 거기에 균사청이 30cm, 30cm, 가로 세로 30cm의 균사청, 그걸 시루떡처럼 이렇게 균사가 떼 있어야 한 개의 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송이가 나오는 밭은 균사 포자들이 멘탈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탁 둘러싸고 멘탈 하이바처럼 탁 둘러싸고 물이나 양수분을 미생물에 의해서 공급받는 미생물은 또 균들은 소나무에서 강합성을 해서 거기 유기산을 공급받는 그런 형태, 주고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나무 뿌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균사는 나무에 물과 무기물을 공급하고 물도 무기물을 균들이 대신해서 주고 대신에 나무가 생산하는 당을 균사는 얻습니다. 당, 그러니까 유기산이죠. 당이 분해되면 유기산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균류는 나무가 제공한 영양소를 이용해서 그럼 버섯을 만드는 거예요. 버섯을 베타크루칸이 만들어지는 버섯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난조 심도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균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균사의 막을 통해서 세포 포피에 막 이게 차에다 균사가 뻗어나가서 이게 공생균들이 식물 뿌리의 공생관계인 외생균권과 내생균권의 비교. 그러면 내생균권은 세포까지 이제 침입해서 세포하고 주고받는 걸 말하고 외생균권은 세포 밖에 주로 이제 뿌리털에 쫙 붙어서 멘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소나무는 내외생균입니다. 내외생균이다. 이거는 제가 공생균을 가지고 딸기 뿌리에 이제 접종을 한 게 2017년도에 이제 제가 한 걸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이걸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뿌리털에 균들이 공생균입니다. 공생균들이 뿌리털에 딸기 뿌리털에 공생을 해서 멘탈을 씌우는 이 과정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뿌리털에서 양수분을 공급하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에 오시면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떡칠을 해서 양수분을 미생물들에 의해서 공급하는 이걸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뭐 비용하고 관계없이 실험으로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험을 해서 이것을 상업화하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마이토코리자 공생균들을 가지고 제법 하고 있습니다. 인공 배양을 해갖고 지금까지는 공생균들을 인공 배양하기가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공생균들은 오메가 7, 오메가 7에 의해서 이제 흡수력이 촉진된다. 오메가 7, 팔미톨레이산입니다. 팔미톨레이산, 오메가 7. 이 산에 오메가 7에 의해서 그 미생물들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더라. 이건 이제 우리가 질소 고정균을 한번 봅시다. 질소 이제 뿌리 혹박테리아 질소 고정균인데요. 뿌리 털에서 붙죠. 근류균이 붙어 뿌리 가지고 이게 이제 세포 속으로 내생균, 근류균이 감염을 합니다. 뿌리 털에서 감염을 시켜서 다시 이것이 이제 혹을 만듭니다. 근류 혹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핵이 있습니다. 뿌리 혹 박테리아의 근류균. 이건 진핵식물이네요. 뿌리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근류균은 진핵식물입니다. 그래서 끈끈해서 뿌리 혹 박테리아. 이 콩가작물이 주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혹 박테리아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한다. 콩가작물에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등식물의 이제 미생물들이나 이런 생물들이 해작용을 일으키는 게 있죠.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두더지 같은 거, 굼벵이, 그 다음에 이제 병 발생하는 거는 선충류들, 병원성이 일으키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수분에 대한 경쟁관계, 질소가 많이 흡수되어 버리면 질화작용에서 가스가 생겼어요. 그게 뿌리가 상해서 발생해서 현기적 조건에서는 이렇게 가스가 발생돼서 뿌리가 썩어서 호흡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양 유기물의 효과적인 시용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데, 토양 유기물은 미생물의 서식 공간인 동시 미생물이 서식 공간입니다. 토양 유기물이 있으면 먹이가 되죠. 그래서 유기물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서 또 미생물이 살면서 그 물질을 분해시키면서 무기염류를 포함한 저분자 물질로 이제 분해시키기도 하고, 미생물이 먼저 섭취한 후 남은 것은 식물이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화합물이 생성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저분자나 고분자 화합물이 발생되는데, 또한 미생물은 유기물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 속의 미네랄이나 불용성인 인산, 칼슘, 철 등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킬레이터 시킨 미네랄을 식물이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전한 농업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유익한 미생물의 유익한 미생물의 균총을 시급히 확보해야 됩니다. 농작물을 잘 짓는 데는 첫 번째가 유익한 미생물의 균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작물에 따라서 적절한 유기물의 양하고 미생물의 상관관계를 설정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앞으로 제시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론에서 각 지방자치에서 생산된 미생물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총론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다음에 이제 강론에는 쑥쑥 들어오죠. 이거는 바로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과거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또 듣고 또 보고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흥청에서 이제 토양의 그람당 표시한 건데요. 아주 건전한 토양하고 불량한 토양, 양호한 토양에서 균총을 이제 요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균총이 좋은 균총을 만든 토양에서는 생물이 좋더라. 특히 이제 수도모나스 같은 그 세균은 일반 토양에서는 잘 그 생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수도마늘 같은 경우는 공생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생물하고 공생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한 데도 좀 적고 아주 양호한 특수한 그런 토양에서 수도모나스 같은 건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CFU라는 그 집락 형성 단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균총이 이제 100이랄 때 68, 106이면은 109, 이 정도에서 양호한 그런 주로 이제 100 이상의 그 미생물 균총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부숙 퇴비를 부숙 시간과 미생물의 온도에 따라서 미생물이 이제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제 부숙 기간이 이제 한 200일도 보고 고온기 때가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고온기 때는 이제 고온성 미생물을 해서 아주 분해하기 어려운 리근이라든지 그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이런 것들 분해하죠. 근데 실제는 중온기 때 분해가 쉬운 물질들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중온기 때 좋은 거고 그러면 산소가 풍부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열이 팍 나고 나면 냉각기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숙성기하고는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이 되고 토양의 동물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하는 거죠. 부숙 퇴비에 이제 요런. 그래서 고온기 때는 중온기 이상 고온기 때 예를 들어서 고온기 때는 뒤집기가 돼야 된다. 호기적으로 이제 띄워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CNB가 질소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를 많이 공급을 시켜서 퇴비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퇴비 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비 공장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미생물 균총을 넣는 퇴비 공장에 퇴비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효과적인 그 유기물 그 시용 방안에 대해서 미생물과의 상관관계를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재미가 없고 어렵지만은 또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좋아요라든지 그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